안녕하세요, 헌터입니다. 오늘 분석해볼 기업은 하나오션입니다. 자, 지난달까지만 해도 주가는 계단식의 상승 흐름 이어가면서 올 초 대비 2배 가까이 올랐습니다. 이제 4만 원 근처에서 자, 최근에 크게 좀 빠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벌써 3만 원까지 내려온 상황인데 뭐 지금 회사 자체에 어떤 이슈가 있는 건 아니고 아시다시피 지금 계엄령 사태 이후에 증시, 경제가 전반적으로 흔들리고 있는 상황이죠. 이런 것들 때문에 지금 국내 증시의 상황 때문에 빠지는 거지 뭐 기업에 큰 악재가 생겨서 빠지는 건 아니다라는 점은 그나마 좀 긍정적이긴 합니다만 어쨌든 주가가 내린 건 팩트고 자,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본격적인 좀 반등 언제쯤 기대를 해 볼 수 있을지, 그리고 올라준다면 우리 목표가 설정부터 자, 물려 계신 분들 대응 방법까지 다양한 투자 전략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고요. 이제 저가 매수의 기회로 다시 한번 들어갈 수 있는 기회 가격대일지까지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수급 상황입니다. 한 달 기준으로 개인이 샀고요. 기관이 팔았습니다. 외국인은 중립을 유지했습니다. 그리고 최근까지도 큰 스탠스의 변화는 없어 보입니다. 개인은 계속해서 저가 매수의 기회로 떨어질 때마다 사고 있는 상황이고, 기관은 계속해서 최근까지도 빠져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나마 이제 외국인이 조금씩 최근에 그래도 매수세가 약간은 강한 모습은 보여주고 있지만 뚜렷한 흐름은 아직은 포착이 되고 있지 않습니다.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이어서 신용 잔고를 보시게 되면 0.98% 이제 조금 올라왔다가 최근에 다시 한번 내려가고 있습니다. 뭐 어쨌든 수치적으로 큰 문제는 전혀 없어 보이고요. 이어서 공매도는 여전히 금지가 됐기 때문에 분석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재무제표 분석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019년도 매출부터 보겠습니다. 8조 3천 7조 한번 눌리면서 4조 대까지 내려옵니다. 그리고 재작년부터 반등 4조 8천 7조 대, 올해는 10조 대까지 올라오면서 가파른 상승 흐름 이어가고 있는 최근의 상황입니다. 내년 후년에도 소폭의 상승 흐름은 계속해서 유지가 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자, 영업이익 뭐 그동안 적자를 계속해서 기록을 해 왔었고, 작년에 크게 적자폭을 줄인 바 올해는 이제 적자에서 흑자로 전환을 하게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뭐 실적이 크게 올라가지는 않지만 그래도 흑자 전환에 성공했다에 의미를 두면 될 것 같고, 내년부터는 본격적으로 그래도 좀 가파른 성장이 기대가 되고 있는 영업이익입니다. 자, 다만 당기순이익은 올해까지 눌리는 모습이고요. 내년부터 굉장히 큰 반등 기대를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적 모멘텀은 뭐 올해도 일단 올해는 턴어라운드 정도의 의미를 두면 될 것 같고, 내년에 본격적으로 실적 모멘텀이 진행이 된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이제 분기별로 전년 대비 영업이익만 빠르게 보겠습니다. 자, 지난 3분기까지는 좀 아쉬웠어요. 700에서 200대까지 살짝 눌렸습니다. 하지만 이제 4분기부터는 본격적으로 전년 대비 개선 구간입니다. 마이너스 400에서 900, 500에서 1200, 마이너스 90에서 1400. 그래서 굉장히 가파르게 전년 대비 올라가는 모습이고, 매 분기별로도 꾸준한 성장 흐름 이어지고 있습니다. 전분기 대비해서도 계속 상승세. 그래서 지금 실적에서는 너무 좋은 상황이죠. 자, 이어서 부채 비율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최근에 재작년까지만 해도 1500까지 올랐었고, 최근에 좀 안정이 되면서 200대 해서 뭐 그래도 안정은 좀 찾은 모습이고, 부채 비율이 다소 높아 보이긴 하지만 이제 조선주에서는 계약 부채라는 게 존재를 하죠. 수주에 따른 계약 부채가 존재하기 때문에 크게 걱정은 없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이어서 ROE 보겠습니다. 계속해서 마이너스를 기록해 왔었고, 작년에 6, 그리고 올해는 어쨌든 순이익이 눌리면서 수익성도 같이 악화가 됐습니다. 자, ROE가 1까지 떨어졌고, 내년부터 9, 후년 13. 그래서 계속해서 좀 올라주는 분위기도 좋고, 내년부터는 그래도 우리가 수익성이 상당히 괜찮아진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올해까지는 아쉬워요. 자, 이어서 EPS도 순이익과 같은 흐름 올해까지 눌렸다 내년에 최고치 이제 큰 반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제 아쉽지만 배당은 올해까지는 없고 내년부터는 살짝 기대를 해볼 수 있을 것으로 예상치가 나오고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자, 올해는 이제 현재 PER 161.76배, PBR은 2.26배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현재 주가 밸류에이션 상황은요, 이제 다시 한번 저평가 구간으로 보고 있습니다. 주가가 최근에 크게 내려왔죠. 그런 만큼 다시 한번 지금은 굉장히 싼 구간에 진입을 했다. 지금 실적은 계속해서 가파른 상승을 이어가는 가운데 이제 최근에 주가가 크게 떨어졌기 때문에 이제는 이제 메리트가 좀 생겼습니다. 주가가 싼 구간에 위치했다라고 말씀드리겠고, 이어서 동사 관련 이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오션은 미 군함 유지 보수 정비 사업 개시와 이 국내외 군함 신조선 수주를 통해서 외형 성장이 확대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연간 4척에서 5척 정도의 미국 군함 유지 보수 사업 매출이 기대가 되고 있고요.
특수선 부문에서 이제 잠수함 건조 매출이 내년부터 증가하는 가운데 군함 관련 유지보수 매출도 증가하면서 특수선 매출 증가가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유지보수 같은 경우 수익성 측면에서 변수가 있지만 수요자인 미국의 요청으로 진행된다는 점에서 예상보다 긍정적인 수익성 창출이 가능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특수선 수주 측면에서는 잠수함 해외 수출 기회가 계속해서 확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장기적인 관점에서 수주 기회가 많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자, 이제 좋아 보이고요. 자, 이어서 내년에는 국내 조선사 전반에 걸쳐 높은 성과의 선박들이 건조가 되면서 매출과 영업이익 모두 증가하는 사이클에 진입할 것으로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오션은 내년에 건조 지연 영향이 해소가 되면서 수익성이 개선될 전망이긴 하지만 일단 투자자들에게 수익성을 입증해야 할 필요는 있겠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이제 LNG선 발주 증가 기대감이 있지만 운임 및 용선료 하락으로 선가에 대한 부담은 존재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미국의 LNG 개발 확대는 중장기적인 기회 요인이긴 하지만 또 신조선 발주까지 시차가 존재하고 가스선 부문에서 운임과 성가 상승이 확인이 돼야 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어서 이런 전제 조건도 우리가 체크를 해 봐야겠습니다. 자, 이어서 이제 마지막 이슈인데요. 한국형 차기 구축함 사업을 두고서 이제 최근 갈등을 겨우 봉합한 HD 현대와 하나오션이 2차전을 이제 드디어 시작을 했습니다. 자, 이번 KDDX 사업은 사업 규모만 무려 약 8조 원에 달하는 엄청난 큰 프로젝트고요. 대형 군함 건조 사업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앞서 배경을 살짝 설명을 드리면 이제 상세 설계 수주를 두고 HD 현대와 하나오션이 이전에 맞붙었었고 양사는 상호 고소까지 진행을 하면서 격한 싸움을 벌였죠. 하지만 이제 최근 양사가 이 상호 고소 고발을 취하하면서 극적인 화해에 이르렀습니다. 이로써 이제 지연됐던 KDDX 사업도 박차를 다시 한번 좀 가할 수 있는 상황이 됐고요. 방위산업청은 이제 올해 말로 예정됐던 KDDX 자 사업자 선정을 내년 상반기로 연기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사업자 선정 방식과 관련한 양사의 공방이 이제 앞으로 치열해질 전망입니다. 이제 통상적으로 기본 설계를 담당한 업체가 수의 계약으로 선도함 건조를 맡는 것이 관례이기에 이제 HD 현대중공업이 사업을 담당해야 되는 것은 맞지만 하나오션은 HD 현대중공업의 기밀 유출 논란을 이유로 들면서 이제 경쟁 입찰을 통해 건조 업체를 선정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현재 상황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런 배경 한번 설명을 해드렸고 향후에 좀 기대를 해보면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어떤 이슈가 나오는지는 좀 시간이 걸릴 것 같아요. 그래서 계속해서 뉴스 체크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최근의 이슈는 이렇게 정리하도록 하겠고요. 마지막으로 투자 전략 설명 드리면서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주가가 최근에 많이 내려온 만큼 저가 매수의 기회일까요? 저는 기회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주가 너무 괜찮죠. 하지만 문제가 하나 있죠. 지금 아직 증시 불확실성이 여전히 남아 있는 상황입니다. 이제 탄핵이 뭐 결정된 것도 아니고 지금 장기화될 전망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 그래서 불확실성이 해소되기까지는 시간이 다소 걸릴 것으로 보여지는 상황에서 이제 어쨌든 증시가 좀 안정을 찾을 때까지 우리가 조금 더 지켜볼 필요는 있겠고 여기에 따라서 최근에 우리 주가도 아직은 떨어지는 칼날이기 때문에 확실히 좀 반등 저점을 잡고 반등해주는 것을 확인하고서 들어가는 게 훨씬 더 안전하겠습니다. 그냥 가격 자체만 봤을 때 지금 메리트가 큰 건 맞지만 이제 바닥을 좀 확인하고 가자라는 관점입니다. 그래서 조금 더 관망했다가 자 바닥 보고 신규 진입은 들어가시길 바라겠고요. 이어서 보유자분들 대응 방법입니다. 먼저 목표가부터 설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재 목표가는 자, 사실 저는 전고점 돌파를 해야 되는 기업이라고 보고 있어요. 하지만 지금 증시의 상황 때문에 조금 더 보수적으로 잡을 수밖에 없겠습니다. 이런 것들도 우리가 재료로 반영을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일단은 39,000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보수적으로 드릴게요. 39,000원 요 정도 일단은 제시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전고점 부근 보시면 될 것 같고 일단은 39,000원 말씀드렸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꾸준하게 좀 가져가셔도 지금은 괜찮아요. 어쨌든 증시 문제는 해결이 될 거고 그렇기 때문에 시간은 좀 걸리겠지만 여러분들이 뭐 급한 게 아니라면 조금 더 여러분들 시간 갖고 끌고 가시면 될 것 같고요. 어쨌든 뭐 재료 자체는 상당히 좋잖아요. 기업 자체도 지금 실적도 굉장히 잘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내년까지 기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탄핵 문제만 좀 해결이 된다면 다시 한번 주가는 가파른 반등 이어갈 것으로 보여지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시간을 좀 가지고 대응해 나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위에서 물려 계신 분들 대응 방법입니다. 이제 단기적으로 좀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대응하시냐 일단 라인을 하나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36,000원 라인입니다.
대충 요 정도쯤 되겠습니다. 자, 36,000원 라인 드렸고 여러분들 36,000원 밑으로 평단을 맞춰 주시고 꾸준하게 보유해 나가는 전략이 지금은 좋겠습니다. 그래서 평단 36,000원 밑으로 맞추라고 말씀드리겠고요. 자, 다만 이미 여러분들 평단이 36,000원 밑에 계신 분들은 그냥 보유만 하셔도 충분하겠습니다. 물론 여기서 추가적인 하락이 더 나온다면 한 번 더 탈 수는 있겠지만 지금 주가의 상황에서는 36,000원 밑에서는 보유만 하자라는 전략입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여러분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